여러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사고방식, 습관, 태도에서 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통해 부자의 마인드를 갖춰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소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 4가지. 첫 번째, 쓸데없는데 시간 안 쓴다. 연예인 중에 누가 더 예쁜지로 몇 시간 동안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연예인은 그들의 존재조차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예쁜 연예인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연예인보다 예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의미 없는 논쟁을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쓰며 계속한다. 그게 본인의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오류를 항상 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걸 정말 싫어한다. 필요 없는 감정 소모는 그들이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다. 그 시간에 일을 더 하거나 책 한 자를 더 읽는다. 자신이 쓸데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한다. 소비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과 생산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불 보듯 뻔하다. 두 번째, 겸손하고 개방적이다. 이들은 항상 배움에 적극적이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며 배려할 줄 안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결국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안다.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그들은 자신의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폐쇄적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어. 그거 다른 세상 얘기야. 내가 어떻게 해? 라며 튕겨낸다. 그렇기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돈에 대할 때 어떻게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돈 걱정을 한다.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난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부정적이기에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가난해질 뿐이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벌 수 있을까? 이 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질문 자체가 긍정적이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 적용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킨다. 스문의 시간 돈 걱정하는 사람보다 스문의 시간 동안 어떻게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무조건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네 번째, 공짜를 경계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공짜를 좋아한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치킨을 제공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치킨집 앞에서 줄을 선다. 소중한 자신의 시간이 그렇게 의미 없이 낭비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공짜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큰 돈을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 그리고 이런 질 높은 교육이나 경험들은 그들을 더더욱 부자로 만들어준다. 부자들이 환경을 바꾸는 이유. 첫 번째, 매일의 기분을 다르게 한다. 예전에 직장에서 좀 멀지만 월세가 20만 원 정도 저렴한 집을 잡았다. 그때 당시에는 몇만 원을 아껴 저축을 해야 한다는 큰 포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년도 못 살고 나왔다. 우선 몇만 원을 아꼈지만 내 소중한 감정은 크게 낭비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사람들 틈에 끼어 정신없이 출근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유롭게 퇴근하지 못하고 인파에 떠밀려 겨우 퇴근을 했었다.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 낭비하는 시간과 감정이 어마어마해졌고 20만 원을 아끼려고 훨씬 더 큰 가치를 잃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는 치안이나 동네 수준이 좋지 않아. 내가 출근을 하러 집 밖을 나가면 그때 당시 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저녁에는 주변 술집 영향으로 고성방가를 하거나 경찰차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 잠을 잘 못 이루곤 했다. 부자들은 그래서 무엇보다 환경을 바꾼다. 출근하기 전 집 앞 공원을 산책한 뒤 좋은 기분으로 출근하는 사람과 술에 절어 고주망태가 된 사람을 보며 출근하는 사람의 하루 기분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기분은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 내 주변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월세 20만 원 아끼고 매일 불쾌 알바해야 그 돈 주고 매일 상쾌한 게 훨씬 이득이다. 명심하자. 하루의 기분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두 번째, 보고 듣고 느낀 게 인생을 좌우한다. 내가 자주 어울리는 5명의 평균이 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자들 곁에 있으면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다. 계속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서로 공유한다. 하지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어떤 걸 용기 내서 한다고 말을 해도 야, 그게 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거 힘들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라는 식으로 나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해보지도 않아놓고 또 아는 사람에게 제대로 듣지도 않아놓고 일단 상대가 나보다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 하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안달을 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 내가 지금 보는 것, 그리고 지금 듣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세 번째,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 싫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신들의 시간이 곧 돈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할인 행사에 2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웨이팅 없이 제값을 주고 먹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산다.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의미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도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1시간은 가난한 사람의 1시간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항상 시간을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부자들끼리 어울리는 이유. 첫 번째, 항상 발전하고 싶어서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몸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같다. 전날 과음을 해 퉁퉁 부은 눈으로 겨우 출근해서 일하기 싫어 죽겠다. 다시는 술 안 마셔야지를 연발하고 퇴근해서는 또 같은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이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은 과거에는 내가 잘 나갔지.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진짜 잘 됐을 건데. 물론 이런 대화가 재밌을 수 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내 모습을 떠올리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운 내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중요한 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는 노력이다. 부자들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같이 서로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더 적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가치가 결국 자아 실현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 자신의 좋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 같이 모여서 그런 좋은 원동력으로 계속해서 선한 고민을 하기에 그들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감정 소모를 아끼기 위해. 지금은 연락하지 않지만 한때 친했던 고향 친구가 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최근에 자신이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길래 진짜 축하한다 라고 말하니 넌 얼마 버냐고 물어서 월 1,0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라고 말했더니 표정이 싹 변하더라. 야, 너 그거 이상한 방법으로 돈 번 거 아니야? 기분이 나빴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벌었어 라고 얘기하니 갑자기 야, 너가 돈 많이 버니까 이거 사라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 얘와는 여기까지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부자들은 끼리끼리 만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들이 돈을 번 방식에 대해 도덕적 문제점을 제기한다. 아니라고 해명해봤자 믿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의 에너지를 뺏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생활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초록동색은 변치 않는 진리다. 세 번째, 자극받기 위해. 자극이 없으면 사람은 발전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탈 때를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보조바퀴를 달고도 중심을 못 잡아 넘어져. 부모님이 뒤에서 잡아줘서 겨우 버텼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타다 보면 어느새 나 혼자도 타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기도 한다. 이처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어떻게 발전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생산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부자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발전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발전적인 마인드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자극을 준다. 이 자극이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를 자극 주고 계속해서 발전한다.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 3가지. 첫 번째, 지금 노력하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진다.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이란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미친 듯 성장하는 계단형 그래프와 같다. 한순간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때부터 놀라운 결과들이 벌어진다. 현재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겹친다. 그런데 둘 중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는 해야 하는 일만 하며 살아야 되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나중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노력이 가미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보이는 건 또 아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기다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노력의 과정은 원래 아름답지 않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간을 버텨낸 뒤에 당당하게 일어선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힘들고 두렵고 막막한 현재의 시간이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이끌 것이다. 놀랍도록 미친 듯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자. 현재의 노력은 복리처럼 꾸준히 쌓여 어느 순간 폭발적인 결과로 증명된다. 두 번째, 10대에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가난한 건 내 잘못이다. 10대에 가난한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가난할 뿐이다. 경제활동을 할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학교를 자퇴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10대가 가난하다면 그건 변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난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마음만 먹으면 알바도 할 수 있고 면허만 따면 대리기사나 배달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취직을 한 뒤 직장에서 의미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은 귀찮아서, 피곤해서, 나와 잘 안 맞아서 라는 갖가지 변명을 대며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운다.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은 그 사람을 더욱더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든다. 인생에 변명하지 말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단련시켜라. 더 이상 집안 형편 탓,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방안을 찾고 움직여라. 의존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독립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 세 번째, 어떤 것이든 배울 점은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무조건 배울 점은 있다. 예를 들어 정말 진상 손님을 만났다거나 굉장히 배려심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나 감정을 뺏기는 대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절대 저런 식으로는 행동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하자. 성공은 학습에서 온다. 학습은 좋은 학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쁜 학습을 통해 반면교사 삼고 거울 삼아 나는 정말 저런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면 그것 또한 좋은 배움이다. 성공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과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